안녕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식곤증이 몰려오고 왠지 모르게 몸이 축 처지거나 심하게 피곤해지는 경험 있으셨어요? 식사 후에 유독 나른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 혹시 자주 겪으셨나요? 이러한 증상들이 바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하는 혈당 스파이크 때문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혈당 스파이크를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우리 집에서, 우리 동네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손쉽게 막을 수 있는 정말 의외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혹시 아직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으셨다면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황금 같은 정보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대망의 첫 번째 의외의 방법부터 깊이 있게 말씀드릴게요. 바로 식사를 하는 순서를 현명하게 바꾸는 거예요. 밥상에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지면 우리 어르신들은 보통 어떤 것부터 손이 가시나요? 아마도 따뜻한 밥이나 면 요리 같은 탄수화물 혹은 푸짐한 고기 반찬부터 맛있게 집어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작은 습관의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식사의 시작을 채소로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을 드시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순서를 꼭 지켜보세요. 이게 뭐 대단한 비법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 어르신들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음식물이 위장에서 소화되고 장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효과적으로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강물이 댐을 만나면 흐름이 조절되듯이 혈당이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조절해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혈당이 식사 후에 갑자기 솟구치는 것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나면 위장이 어느 정도 채워져서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면 단백질이 주는 든든한 포만감 덕분에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뒤이어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 속도를 더욱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실 때쯤이면 이미 채소와 단백질로 인해 위장이 어느 정도 차 있고 몸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대비할 준비를 마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식사 순서 변화를 꾸준히 실천하신 많은 분들께서 선생님, 이제는 밥을 먹고 나도 몸이 훨씬 가벼워요. 예전처럼 식후에 졸음이 쏟아지지도 않고 개운합니다 하고 그 놀라운 변화에 대해 직접 말씀해주고 계세요. 정말 특별한 노력이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효과는 확실한 방법이니까 오늘 저녁 식사부터라도 바로 이 현명한 식사 순서를 적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몸이 먼저 알아차릴 거예요. 두 번째 의외의 방법은 바로 식후 짧은 산책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바로 앉거나 편안하게 눕는 습관,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가지고 계신가요? 특히 점심 식사 후에는 나른함이 몰려와서 바로 낮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식사 후 약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아주 가볍게 산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효과적이랍니다. 아이고, 밥 먹고 바로 걸으면 소화도 안 되고 속이 불편하지 않나?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식사 직후에 격렬하게 뛰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산책은 그런 격렬한 운동이 아니에요. 그저 집 앞 동네를 천천히 한 바퀴 거닐거나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정도, 혹은 집 안에서라도 가볍게 왔다 갔다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움직임이에요. 우리 몸은 식사 후에 섭취한 음식물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가볍게 활동을 해주면 우리 몸의 근육들이 혈액 속에 있는 이 포도당을 더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에너지로 사용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혈액 속에 과도하게 머무르는 포도당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혈당이 갑자기 높이 솟아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도 식후에 가볍게 걷는 것이 혈당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예전에는 식후에 항상 졸리고 무기력했는데, 이제는 식후 산책을 하고 나면 몸이 훨씬 개운하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을 느껴요라고 기뻐하며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날씨가 좋은 날에는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바깥 공기도 쐴 겸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가볍게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도 챙기고 좋은 추억도 만들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의외의 방법은 바로 충분한 물 섭취입니다. 물이 혈당 조절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하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물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에 관여하며 특히 혈당 조절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 몸에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혈액은 점차 끈적해지고 혈액 속에 포함된 당분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치 맛있는 잼을 만들 때 물을 계속 졸이면 설탕의 농도가 점점 진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은 우리 몸의 신장이 혈액 속의 포도당을 더욱 효율적으로 걸러내서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물 8잔 정도, 즉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특히 식사 전이나 식사 중간에 물을 한두 잔 마시면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어 과식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물이 위에서 소화되고 혈당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전체적으로 늦춰주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셨는데 이제는 의식적으로 규칙적인 시간에 물을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생명수이자 가장 기본적인 보약이라고도 하잖아요.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 쉽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또 있을까요? 물 마시는 습관,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네 번째 의외의 방법은 아침 식사를 절대로 거르지 않고 식단의 내용물을 현명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를 아예 거르거나 아니면 간편하다는 이유로 흰 빵이나 달콤한 시리얼 등으로 대충 때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러한 습관은 혈당 스파이크의 위험을 훨씬 더 키울 수 있답니다. 아침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은 다음에 들어올 음식물을 대비하여 혈당을 최대한 저장하려는 경향이 강해져요. 이런 상태에서 단순당 위주의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마치 폭발하듯이 급격하게 치솟아 오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침 식사는 무엇보다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하며 식단의 내용물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해요. 혈당에 좋지 않은 흰 빵이나 설탕이 많이 함유된 시리얼 대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들로 바꿔서 드셔보세요. 예를 들어 신선한 삶은 달걀, 첨가물이 없는 플레인 요거트, 고소한 견과류 한 줌 혹은 통곡물빵이나 잡곡밥에 신선한 나물 반찬 같은 것들이 아주 좋은 아침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샐러드에 닭가슴살이나 두부, 콩류 등을 추가하여 드시는 것도 훌륭한 단백질과 식이섬유 공급원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빵이나 시리얼을 먹고 나면 오전 내내 속이 더부룩하고 금세 졸음이 쏟아졌는데 이제는 든든하게 아침을 먹고 나면 몸도 가볍고 머리도 훨씬 맑아지는 것을 느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침 식사는 우리 몸의 하루를 시작하는 엔진을 깨우는 것과 같아요. 최고급 연료를 넣어줘야 하루 종일 힘내서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겠죠?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는 아침 식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의외의 방법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근력 운동을 하겠어?
하고 지레짐작하며 손사래를 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한답니다. 우리 몸의 근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더 많이 흡수하고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죠. 특히 우리 몸의 하체 근육은 전체 근육량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하체 근력 운동을 꾸준히 집중적으로 해주면 혈당 관리에 훨씬 더 크고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거창한 헬스클럽 기구가 없어도 괜찮아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에 기대어 스쿼트하기, 계단을 오르내리기, 혹은 집 안에서 맨몸 스쿼트를 하는 것과 같은 간단하고 기본적인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병원이나 주변에서 운동하라고 해서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몸이 더 가벼워지고 걷거나 움직이는 것이 훨씬 편해졌어요. 혈당 수치도 좋아졌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매일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하체 운동을 생활화해 보세요.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노년층에게 중요한 낙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신체 활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거예요.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진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여섯 번째 의외의 방법은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이에요. 혈당 조절이랑 스트레스랑 잠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세 가지 요소는 우리 몸의 건강과 특히 혈당 관리에 아주 밀접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는데 이 코르티솔은 혈당 수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또한 만성적으로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진답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가벼운 취미 생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의 대화, 편안한 명상,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요가, 혹은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는 좋아하는 음악, 감상 등 어떤 것이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면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밤에는 최소 7시간 이상, 가능하다면 8시간 정도 충분히 숙면을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잠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며 쾌적한 온도로 만드는 것도 숙면을 돕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선생님, 예전에는 잠을 잘 못 자서 늘 피곤하고 몸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푹 자고 나면 다음 날 혈당 수치도 더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음도 편안하고요 라고 놀라워하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이제는 믿으시겠죠? 몸과 마음의 건강이 함께 갈 때 진정한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의외의 방법은 바로 건강한 지방을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지방은 건강에 안 좋다고 늘 들어왔는데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방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오해하고 계시지만 모든 지방이 다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아니랍니다. 특히 올리브유, 아보카도, 그리고 각종 견과류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의 건강에 매우 유익하며 혈당이 식사 후에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지방은 탄수화물보다 위장에서 소화되고 장으로 흡수되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이러한 특성 덕분에 식사 전체의 혈당 반응을 완만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샐러드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넉넉하게 뿌려 먹거나 간식으로 하루 권장량의 견과류 아몬드 56알 정도를 소량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지방을 적당량 섭취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트랜스 지방이나 과도한 포화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은 당연히 피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의외의 방법들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우리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복잡한 기구나 값비싼 약품 없이도 꾸준한 노력만으로 건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만약 갑자기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비 오듯이 나고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두근거리며 손발이 떨리는 등 저혈당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즉시 사탕이나 초콜릿, 달콤한 주스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음식물을 섭취하여 응급처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행동 요령이니 꼭 기억하고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자세히 알려드린 내용들을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방법들인데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하고 뒤늦게 후회하며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이어가시면 분명 건강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귀하고 소중한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의외의 방법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오늘부터라도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굳이 병원에 자주 방문하지 않아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건강이 염려되는 소중한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함께 건강전도사의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